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5%로 큰 폭의 상승이 오랜만에 있었고요. 코스닥도 역시 0.63%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야, 이거 V자 반등으로 바로 전고점까지 갈 기세입니다. 제가 요 날쯤에 좀 심상치 않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때 2020년 8월에 있었던 이때 이제 조정받고 거의 뭐 이제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야, 이런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때 멘트 한번 드렸었는데 저도 보면서 야, 여기서 눌림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가주는 게 상식적인 좀 흐름인데 여기서 눌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식이면은 진짜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에 좀 눌림이 나오면서 드디어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또 말아 올리고요. 야, 시장 정말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역시 항상 급락 뒤에는 급 반등이 따르는 법이고요. 안 좋은 장을 견뎌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은 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정장 때 내가 계좌 관리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반등장이 나올 때 물려서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느냐, 적당히 잘 대응하고 장 좋을 때 빠르게 종목들 갈아타서 수익 내느냐, 이 차이거든요. 뭐 저희 리딩방 매매한 것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솔직히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진짜 와,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뭔가 좀 체감상으로는 이번 7, 8월이 그만큼이나 힘들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난이도가 극상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주변에 전업하시는 선배님, 이제 증권사 다니다가 또 전업하셔가지고 좀 그래도 상당히 잘하시는 선배님 계시는데 그분도 최근에 한 17개월 정도 월 마감 이제 손실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지금 7월 달은 손실 마감을 했고 8월 달은 뭐 겨우겨우 그냥 본전 정도로 마감을 했다고 아까 이제 장난삼아 이제 통화를 좀 했었는데 그만큼 이번 7월장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방도 좀 고전을 했지만 제가 지금 리딩을 2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실 마감한 달이 딱 4달입니다. 코로나 폭락장 포함해서. 이번에도 꾸역꾸역 뭐 6월은 수익이 났었고 7월 달도 이제 비중 작게 들어가서 수익 난 것도 좀 포함을 해도 손실이 나진 않았어요. 수익 마감을 했고 8월 달은 솔직히 진짜 손실 마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 조정장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겨우겨우는 아니고 결국은 어찌됐건 이번 조정장 끝나고 이제 조금 짧게 배틀을 잡으면서 너무 이제 길게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이 시장이 나올 거라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짧게 배틀을 잡고 손실 났던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회전율로 좀 만회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요. 8월달 진짜 손실 마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월 마감 손실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기연치 수익 마감을 좀 하면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뭐 말씀드린 대로요. 뭐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뭐 글로벌 뭐 이제 악재, 뭐 우리 증시만의 악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정도 제한적일 것 같고 상방으로는 생각보다 탄력 있게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이 어제랑 크게 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리딩방도 매매가 된 게 좀 있는데 거의 다 매매들이 저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배울 만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매매들이어서 저희 리딩방 매매를 오늘 4종목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은 매매일지
를 가지고 조금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파마라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매일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얘는 결국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송 통해서 여러 번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얘가 일단은 재료가 두 개예요. 경구용 치료제 테마로도 움직였고요. 오늘도 이제 뉴스 나온 것처럼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앤데 거기다가 얘가 끼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때 상승할 때 보면 얘가 얼마나 끼가 좋았던 앤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게 큰 파동으로 보면 점점 이렇게 이제 파동의 진폭이 좁아지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렴의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살짝 꺾인다 그러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크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만들어 가죠. 이렇게 이제 7만 원이라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얼마죠? 단기적으로는 6만 원이라는 저항대를 놓고 계속해서 어떤 그 뚫고 안착하려는 트라이가 일어났고요. 조금 이제 큰 리듬으로 보면 7만 원이라는 저항대를 뚫게 되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내 눈에 들어오거나 제가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면 바로 다음날 보고 에이 안 가네 하고 이렇게 이제 관심권에 두시지 마시고요. 제가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바로 다음날 뭐 움직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보면은 며칠 지나서 가고 몇 주일 지나서 가는 경우들 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파마도 요때 당시 아마 한번 방송 통해서 멘트가 나갔을 거고 이때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쭉 죽었는데 사실 저는 이날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고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이 난다고?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어떤 차트의 움직임은 좀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재료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뽑고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 리딩방도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7만원 맞고 이제 다시 떨어지죠. 그럼 얘가 여기서 끝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계속 안 죽어요. 또 7만원을 돌파하려고 또 흐름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언제 매수했더라? 아마 이날쯤인가 아마 매수가 저희가 이제 평단가가 65,000원인가 66,000원인가 66,500원인가 그 정도 됐는데 아무튼 이쯤 부근에서 얘는 7만원을 돌파하려고 지금 이렇게 생쇼를 하는 거다라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놓고 기다렸어요. 매수해놓고 기다렸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흔들었죠. 특히 오늘은 이제 11선까지 이제 살짝 깨면서 흔들었는데 그냥 움직임, 이제 장중에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내가 하루 이틀, 이틀, 3일 추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7만원을 돌파해줘서, 적당히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는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링이 참 심한 종목이에요. 일단은 이제 7만원을 이제 딱 뚫어놨기 때문에요. 뭐 재료도 괜찮고 그래서 새롭게 여기서 시세를 좀 열어갈 수 있을런지 그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기 이제 전고점 구간 9만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저항대를 뚫기 위한 움직임을 저가 구간에서 보일 때 우리는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이게 확률도 높고 안전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를 들어 7만원을 뚫을 때나 뭐 여기 이제 9만원을 뚫을 때 뭐 매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 방송에서는 사실은 돌파 매매는 다루지를 않고 있고요. 돌파 매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뭐 한 번씩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뭐 셀리드 같은 거 보면서 뭐
먼저 괜히 제가 말을 뭐 그렇게 드렸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14만 원을 저는 이제 돌파할 거라고 사실은 봤는데 근데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일단 왜 저는 이 얘가 그러니까 14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봤지만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 타점을 잡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런 중요한 저항대를 향해서 어, 갈 때 이런 매수 타점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파는 거예요. 어. 네, 이런 저항대에 왔을 때 얘가 여기서 14만 원을 돌파해 줄지 말지는 이거는 사실은 확률이 이런 자리보다는 떨어지고 돌파 뭐 해놓고 맞고 떨어지고 이래 버렸을 때 리스크도 좀 크기 때문에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뭐 이제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셀리드는 뭐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는 쪽으로 저는 조금 더 높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짝 오늘 여기 이봉이죠. 14만원 살짝 뚫어놓고 어마어마한 이제 급락이 좀 장중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팁이라기보다는 매매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셀리드를 매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찾아봤고 몰랐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리드가 오늘 자 홈페이지 보시면 임상 결과를 주제로 발표를 오늘 하는 날이었어요. 31일 화요일. 자, 네, 바이오주들 좀 많이 매매해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어, 심포지엄에서 자, 심포지엄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게 임상 결과가 안 좋은데 심포지엄에서 이거를 발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라는 것은 임상 결과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임상에서 예를 들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면 이런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이제 뭐 그냥 뭐 어떤 뭐 회사 차원에서의 어나운스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임상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단은 우려할 것은 없겠다. 일단 시간은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기대감은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장중에 급락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게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임상이 아직 너무나도 많이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뭐 삼상 들어가는데 한참 재료가 남아있고 셀리드는 아직 거기에도 이제 못 미친 상황인데 이게 재료 소멸로 다가올까? 그리고 뭐 차트의 자리도 뭔가 여기서 뭐 또 뽑아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어떤 뭔가 좀 그 주포에 뭐 의도적인 좀 롤링이거나 아니면은 임상 결과를 보고 뭐 누군가는 실망을 해서 잠깐 좀 큰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심을 좀 자극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일단은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도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투매가 진정됐고 뭐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급락이 나온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급반등이 나오거나 제가 시간을 방금 봤어요. 아니 아까
방송 킬고 이제 하려고 할 때만 해도 시간애가 뭐 별로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끝나나 사실 싶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음 일단 뭐 아직 이제 이게 뭐 장난질인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또 뭐 며칠 또 이렇게 좀 질질질질 하다가 다시 이제 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있겠죠.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아직은 좀 뭔가 외수 가담을 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잠잠해지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 되게 뭔가 좀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도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뭐 지금 하한가 막 거의 이제 가네마네 하고 있는데, 현대바이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예전에 뭐 좀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가가 일단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회복하지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돌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 멘트 어제 제가 드린 거예요. 현대바이오가 8월 말까지는 임상을 신청하겠다라고 좀,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의 의지가 웬만하면 8월 말까지 해보겠다라는 거지, 무조건 데드라인이 8월 말까지 31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임상 자체가 뭐 어그러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늘까지 이제 임상 신청이 안 되니까 아마도 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건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면 좀 주식이 좀 이렇게 이제 상승 샐리드처럼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 버텨볼 만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이제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은 맞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드라인 자체가 8월 30일인 것은 아니에요. 이제 현대바이오 측에서 웬만하면 8월 말까지는 해보겠다라는 거였으니까, 뭐 며칠 지나서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몇 주일 지나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바이오반 하다가 끝나겠는데, HLB가 어제 폭등이 나온 다음에 오늘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밀더라고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원래 HLB가 조금 그 롤링하는 게, 원래 종목의 근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양아치 끼가 좀 있잖아요. 오를 땐 시원하게 오르긴 하는데, 내릴 때 보면은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반등 없이 쭉 밀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도 보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한번 반등 나오고 이렇게 죽었는데, 일단 저도 오늘 트레이딩을 얘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개파락을 했죠. 얘가 강한 애면은 오늘 2.44% 이렇게 개파락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근데 2.44% 개파락 한 다음에 보시면은 거의 시가 고가 형태로 오전부터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가부터 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최대한 낮게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최대한 좀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HLB라는 종목이 프로그램 매수가 한 19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오전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반등 진짜 안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제 190만 주 매수하고 오늘 150만 주를 매도 쳤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 비중도 아예 매매를 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비중을 좀 낮추거나 좀 보수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이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얘 오늘 진짜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혹시 뭐 이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진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와, 오늘 얘 때문에 큰 손실 입겠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반등이 크게 나와가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익절을 한번 했고 이제 시가부터 밀리니까 최대한 낮게 이제 적은 물량으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씩 산 거예요. 이게 물량을 막 많이 산 게 아니라 조금 사보고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살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어떤 자리였냐면 5일선 기준봉 나오고 1일차에 5일선에 바로 닿는다. 이거는 웬만큼 잡주가 아니면은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량을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산 것만큼 아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마다 여기서 이제 이거 반등 나올 때조차도 아까 프로그램 매도는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 반등이 막 이렇게까지 나오긴 힘들 것 같다. 적당히 좀 팔아야겠다 생각 들어서 여기서 아마 한 1% 수익으로 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대응을 좀 했는데 오늘 밑꼬리를 생각보다 좀 길게 달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렇게 양봉 말아준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밑꼬리를 좀 다시 이렇게 좀 채웠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요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마감이 됐다. 그럼 아마 내일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어찌됐건 5일선이나 기준선 반등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일 나와야 될 반등이 오늘 이미 나왔죠. 그러면은 내일은 살짝 이제 밀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나서 얘를 내가 공략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이런 식으로 또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밀리는데 오늘의 저가 정도는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림 반등이 이제 나올 수는 또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재료는 남아 있으니까요. 나노코박스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 또 크게 또 시세가 한번 날 수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일이네요. 몇 종목 안 했는데 22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고 또 바이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방송에서 이거 뭐 하루 이틀 3일 내내 다뤄드렸죠. 이제 저희 리딩방도 요날 이제 매수를 했고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 좀 볼까 했는데 어쨌든 좀 많이 오기도 했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뚫어주기보다는 맞고 다시 조금 눌렸다가 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는 오늘 여기서 사서 여기서 최종 매도가 좀 이루어졌던 바이오 사이언스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덕산네오로스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방송에서 제가 오픈하고 자리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리딩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방송 통해서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뭐 어떤 건 추천드리고 어떤 건 뭐 추천드리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 얘는 이제 OLED 이제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휴대폰 부품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세를 한번 이때 내고 요렇게 빼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시세를 내고 요렇게 빼죠. 그렇다면은 21선 눌림목 딛고 요렇게 다시 시세를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이 저희가 들어갔고요. 오늘
일단은 좀 길게 볼까? 얘는 진짜 길게 봐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오전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오전에 안 좋았고 오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역시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독산 네오룩스도 조금 길게 보고 싶었는데 시장 때문에 조금 일찍 좀 판 경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고점에 일단은 좀 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뭐 부동산 정책주들도 참 좋아 보이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막 많이 실리는 느낌은 좀 일단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신원종합개발이 아직까지 이제 대장주인데 얘도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9,000원이나 요 정도 전고점 조금 이렇게 뚫기 위한 어떤 뭐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좀 아쉽다. 이때보다는 좀 더 터져줘야 매물 소화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여기를 뚫어내는 뭐 기준봉이 하나 출현되면서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면 오 정말 조금 좋은 흐름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보고 있고요. 뭐 범양건영도 나쁘지 않고 좋은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매를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NX도 살짝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굳이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더라도 얘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재명의 뭐 기본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홍준표가 어떤 공약을 걸었는데 또 부동산 공약을 하면 또 거기 엮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지금 뭐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무조건 1번 공약은 거의 대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관련주도 지금 한국선제를 제가 참 지금 좋게 보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개인 매매로 계속 이제 롤링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남은 후보들의 종목들이 강할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뭐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쪽은 지지율이 지금 뭐 올라가봐야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준표는 지금 뭐 지지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뭐 이낙연을 제끼고 이재명을 제끼고 이런 식이 되면 물론 이제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주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시세가 좀 많이 낮다라는 점, 요 정도가 조금 이제 부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뭐 여기서 우리가 뭐 50% 100%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한국선제는 계속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모아서 팔고 뭐 그냥 짤짤이 하고 종가 베팅해서 팔고 오늘 오후에 샀는데 올라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이제 단기 과열 저는 걸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일단 좀 내일 다시 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준봉 뽑고 거래량도 죽여놨고 살짝 이렇게 눌림목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때부터 폴더블 관련주들이 첫 반등이 나오는 날부터서 얘네는
아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시세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인테크닉스도 많이 올랐고 뭐 KH 바텍도 좀 많이 올랐고요. 세경하이텍도 꼴등주긴 하지만은 뭐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고, 뜬금포로 소프트샌도 이제 일단 어찌됐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처럼 막 상한가가 나오고 뭐 20% 이상 급등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이제 섹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내일 이제 상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진 홀딩스가 아마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뭐 갭 두고 뭐 빵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아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씩 예외도 있어요. 뭐 일진 하이솔루스가 뭐 바로 점상 가버리고 막 이러면은 얘도 같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라면 그냥 내일 오전에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야, 이거 저는 오늘 이걸 놓친 게 제일 아까웠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리가 너무 좋다. 지수 밀릴 때도 전혀 안 밀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딛고 아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희가 이제 코스모학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모학 있는데 코스모학이랑 영화테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영화테크는 오늘 이제 반등 나올 때 그냥 조금 익절하고 나와버렸고, 코스모학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뭐 배터리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탄소 포집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코스모학이 있다 보니까 얘까지 또 뭐 2차전지 섹터를 종목을 또 편입하기 조금 이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야, 오늘 진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아니, 가려면은 그냥 사면 되지. 거기다가 뭐 섹터가 뭐 어줍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장 섹터인데 2차전지 왜 그런 판단을 했지? 하면서 속으로 저 자신을 얼마나 오늘 꿀밤을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걸 놓친다고? 이러면서 아무튼 에코프로 한 두 번 언급 드렸어요. 여기서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 2차전지 관련주들 급락 나온 날도 뭐 2차전지 애들 떨어지면 매수해야죠. 추가 매수해야죠.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LNF도 반등, 뭐 아무튼 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떨어지면 시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면 항상 좀 매수 기회로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뭐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게임주들이 펄어비스랑 먼저 펄어비스는 신작 도깨비 이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NC소프트 급락에 따른 반사이익도 얻었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워낙 많은 종목이라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급등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감도 좋고 뭐 다 좋다. 근데 올랐던 이후에 이 3박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NC소프트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덜해질 수 있고, 거기다가 도깨비 신작이 기대감 확실히 높은데요. 출시가 너무 멀었습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로 더 간다고 보기보다 조금 눌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한 여기까지 이렇게 눌리면은 접근해 볼 만하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로 딱 눌렸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제 이제 중국에서 청소년은,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중국이란 나라. 이런 것을 이렇게 제재해버린다는 게, 평일은 아예 게임을 못하고요. 주말에만 다 합쳐서 3시간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이제 제재하는, 그렇게 법안을 이제, 그렇게 아무튼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청소년들이 뭐 어떤 얼마나 과금 게임에 돈을 쓰겠습니냐, 쓸까를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에는 그렇게 뭐 영향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은 시장에 그냥 뭐 악재로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조그만 악재만 터져도 주가라는 것은 이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은 나왔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좀 넓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 가격대, 뭐 8만 3천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는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위메이드는 반면에 오늘 또 강했는데, 얘는 이제 뭐 무중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라서 뭐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는 하네요. 근데도 여기는 이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최근에 무증하는 종목들이 워낙 시세가 잘 나니까 위메이드도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일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아마존에서 투자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 이제 상장 이슈가 있다. 요때 말씀드렸나? 일요일 저녁이니까 이때겠죠? 아무튼 언급 드렸는데 뭐 갭 띄고 왔으니까 이런 거는 뭐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유심히 보고 있냐면, 야, 이거 5,000원을 넘길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5,000원 넘기면은 이제 5,500원 있고요. 여기까지 넘기면은 신고가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계속 매물이 되었던 요런 구간들 지켜볼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대원화성, 뭐 에코캡이랑 대원화성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수소차 뉴스들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또, 야, 저는 이제 수소차를 공략을 못했는데, 뉴스들이 너무 좀 많이 나오고, 야, 이렇게 뻔하게 간다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꼬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뭐 2차전지 전기차 쪽에서 수소 쪽으로 이렇게 좀 파생되는 느낌이 들죠. 근데 뭐 이제 혹시 내일까지 좀 오르게 되면은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요. 이제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얘가 언제지? 뭐 이때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 2, 3주 전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제가 언급은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 이렇게 이제 좀 파생이 될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제가 뭐 폐배터리 정도는 언급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언급 드린 건 아닌데 이제 일요일 날 언급 드렸었고, 그 전기차 충전소, 뭐 이렇게 지금 어찌됐건 이제 조금씩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익 PN이가 그때 당시는 일단은 좀 대장으로 봤었는데, 뭐 디스플레이텍이랑 S트래픽까지 해서 이 세 종목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만큼이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산업이라서 저도 굉장히 이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테마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